미국이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프랑스의 핵무장 논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프랑스가 핵무장하려 할 때 미국이 만류하며 말했다. 미국이 해구산으로 도와줄 터인데 왜 스스로 핵무장을 하려느냐고. 프랑스가 되물었다. 만약 소련이 파리를 핵공격하면 미국은 모스크바를 대신 핵공격해 줄 것이냐고. 그럴 경우 소련은 뉴욕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즉 미국은 파리를 위해 진정으로 뉴욕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프랑스가 물은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의 핵무장을 만류하는 미국에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용의가 있는 것이냐고. 미국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핵무기 보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강력히 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이 다른 나라의 핵공갈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을 감내할 수는 없다. 일본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누출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한국 국민들 중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중국이 핵실험할 때마다 방사능 낙진 때문에 쩔쩔맸던 어린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나라다. 북한은 물론 중국보다 핵발전소 건설 능력이 우수하다. 한국 핵과학자들은 국가가 결단하면 대한민국도 곧 핵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나라들과 한국 핵무장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는 마지막 남은 옵션, 즉 핵무장을 결단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물론 이 선언에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결단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정책 합리적 접근이었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일 중국의 공세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앞으로 2달간의 주요한 논의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MSNBC 라디오 프로그램 휴이쇼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와 관련한 무모함과 공격성을 고려할 때 일본과 한국 심지어 대만이 핵무장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추구해야 하느냐란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겠다. 향후 2달간 우리의 주요 논의 주제라고 했다. 이어 아주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가 주요한 논의 주제라고 한 것이 중국의 공세에 대한 것인지 한일 대만의 핵무장을 언급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며 모호하게 말하면서도 여지를 남긴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대선 과정에서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띄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중국의 위협에 맞선 한일 대만의 핵무장 가능성이 두루뭉술하지만 주요한 논의 주제라고 한 것은 그의 머릿속에 대중 압박용 카드로 한일 핵무장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그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3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만약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쨌든 핵무장을 하려고 들 것이라며, 한일이 핵위협을 느낀다면 가져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CNN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도 북한도, 파키스탄도, 중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란도 10년 이내에 가질 것이라며, 일정 시점에서 일본과 한국이 북한에 맞서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면 미국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 때처럼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중국을 압박하고 핵 문제를 이슈화하려 할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11일 폭스 스포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나는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똑같게 느끼지 않는다. 나는 그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물론 지금으로선 트럼프가 실제 한일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추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놓고도 그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트위터에 나는 더 많은 나라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비확산 정책을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 이후 한국의 미봉도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 정책을 유지해왔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등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한일이 핵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중국 압박을 위한 한일 핵무장 얘기가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아이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지난해 9월 워싱턴 일각에서는 대북 압박을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한일 핵무장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트럼프라면 동맹의 자체 핵무장을 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 위협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을 미 협상팀에 지시했다고 CNN의 안보 전문 기자가 밝혔다. 짐 슈토 CNN 기자는 11일 출간한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는 책에서 군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군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위협해 방위비를 더 얻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협상팀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부 미군 철수를 지시할 수 있다고 한국 측에 암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슈토 기자는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실제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관리들이 머뭇거리자 미국 관리들이 걸어나왔다고 했다. 미 차세대 장거리 타격 역량 핵심 동맹과 공유 이미 논의 시작.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국방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특히 장거리 고정밀 타격 역량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동맹과 이 같은 역량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육군의 차세대 장거리 고정밀 타격 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존 레퍼트리 중장은 24일 주요 전술과 작전, 전략 차원의 신형 무기들을 2023년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퍼트리 중장 주요 장거리 타격 무기 2023년 실전 배치. 미국의 압도적 우위 확보 위한 시한 달성 매우 중요. 미 육군 미래사령부 이하 장거리 고정밀 타격 역량 다차원 기능 팀장인 레퍼트리 중장은 이날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초경쟁 국면에서 목표 시한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술 무기로는 차세대 사거리 연장 자주포 작전 수준에서는 정밀 타격 미사일을 2023년에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전략 장거리포의 경우 연구를 가속화해 같은 해 첫 시연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사거리 연장 자주포 유효 사거리 최대 130km 사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에이테킴스보다 200km 이상 사거리 연장. 미군의 차세대 사거리 연장 자주포는 유효 사거리가 70km이며 포탄의 종류에 따라서는 최대 130km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운용 중인 M109A6 팔라딘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 45km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레퍼트리 중장은 한개 사단의 사거리 연장 자주포 1개 대대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향상된 사거리, 살상력, 발사 속도를 통해 미전투 여단이 직면할 수 있는 근접전 여건을 주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정밀 타격 미사일은 주한 미군이 보유한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작전 무기로 5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두 발의 미사일로 육지와 해상에 있는 적성국의 방공체계를 동시에 타격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레퍼트리 중장은 덧붙였습니다. 핵심 동맹들과 기술 공유 논의 중 2022년부터 가능. 사거리 1600km 이상 전략 장거리포 2023년에 첫 시연. 레퍼트리 중장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핵심 동맹들의 이 같은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도 일부 있다며 미국은 당연히 이런 기술 적절한 파트너와 공유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퍼트리 중장은 우선 미합동군 내 기술 수렴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2022년부터는 동맹과의 제휴 가능성도 열어놓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